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유혹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유혹이라는 단어 어떠세요? 왠지 좀 거창하고 특별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기술처럼 느껴지시나요? 오늘 밤 그 생각들을 조금 내려놓고 저와 함께 새로운 의미를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우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전이나 유혹이 뭘까요? 보통은 삽입 섹스 전에 하는 키스나 터치, 오럴 섹스 같은 모든 과정을 전이라고 부르곤 하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는 오럴 섹스나 다른 행위들도 그 자체로 섹스라고 부르잖아요. 그렇다면 유혹이나 전이 역시 그 자체로 하나의 독립된 섹스이자 우리가 꿈꾸는 만족스러운 경험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섹스의 정리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정답은 없죠. 마음을 사로잡는 설레는 대화부터 섹스라고 생각하신다면 네, 그게 여러분의 정답이에요. 삽입 행위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 또한 여러분의 정답이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는 감정적, 육체적 교감 그 자체를 섹스라고 정의하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멋진 정답이죠. 중요한 건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나와 내 파트너가 같은 주파수를 맞추고 있는가를 확인하며 서로에게 다가서는 태도예요. 매번 완벽한 섹스를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든 그 시작과 과정 그리고 마무리에서 자신감을 갖고 서로에게 다가간다면 우리 관계는 분명 더 풍요로워질 거예요. 유혹과 전이는 때론 같은 의미일 수도 있고 자연스럽게 하나로 녹아들면서 멋진 경험을 만들어주기도 해요. 다만 요즘 픽업 아티스트 같은 말들 때문에 유혹을 상대를 속이거나 조종하는 나쁜 기술로 오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절대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유혹이 아니에요. 우리가 나누고 싶은 유혹의 존숨에는 서로의 동의와 함께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게임이 아니라 관련된 모두가 성적인 즐거움과 감정적인 만족을 함께 주고받는 아주 따뜻하고 멋진 상호작용이죠. 앞으로 우리는 다양한 유혹과 전이의 방법들을 이야기할 거예요. 말과 감정으로 다가가는 법, 신체적인 터치, 그리고 자신감을 키우는 법까지요. 이 모든 건 여러분의 관계를 더 흥미롭고 편안하게 만들기 위함이에요. 하지만 이 모든 걸 다 해야 한다는 부담은 갖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건 나와 내 파트너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각자의 성격과 욕망, 가치관에 따라 맞는 열쇠는 다를 테니까요. 그 필요는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변해갈 거고요. 세상에 똑같은 연인은 없으니까 당연히 맞는 비법 같은 건 없어요. 모든 걸 마스터할 필요도 모든 팁을 다 따라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관계에서는 여러분 스스로가 최고의 전문가거든요. 그러니 무언가 잘 맞지 않는다면 억지로 하지 마세요. 열린 마음으로 피드백을 주고받고 새로운 시도를 하다 보면 분명 두 분만의 짜릿한 길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직접 해볼 수 있는 몇 가지 실행 항목들을 준비했어요. 시간을 갖고 차근차근 서두르지 말고 해보세요. 오늘 바로 써먹어도 좋고 내일 조금 바꿔서 해봐도 좋고 앞으로 오랫동안 관계를 다듬는 데 사용하셔도 좋아요. 지금 연애 중이시라면 이걸 매일 혹은 매주 서로를 체크하는 시간으로 활용해보세요. 혹은 2, 3개월 뒤에 다시 해보도록 휴대폰에 알림을 설정해 두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이런 활동들을 일상에 녹여내면 우리 관계의 친밀감과 설렘을 계속해서 우선순위에 둘 수 있게 될 거예요. 크게 3가지 도구가 있는데요. 유혹 지침은 여러분이 혼자 또는 파트너와 함께 할 수 있는 작은 숙제 같은 거예요. 일기를 쓰거나 생각을 정리하고 함께 활동하면서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는 거죠. 짜릿한 팁은 여러분의 경험을 더 뜨겁고 섹시하게 만들어줄 추가적인 아이디어들이고요. 연인을 위한 질문은 파트너와 함께하는 인터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여서 여러분의 관계를 한층 더 깊고 매력적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관계를 더 좋게 만들 준비가 된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럼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한 작은 숙제를 하나 내드릴게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일기장에 끄적이셔도 좋고 휴대폰 메모장에 생각을 녹음해 보셔도 좋아요. 나에게 섹스란 어떤 의미일까? 내 파트너는 섹스를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이 주제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나? 나에게 유혹과 전이는 뭘까? 내 파트너는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유혹과 전이에 대해 무엇을 더 알고 싶을까? 이걸 할 때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건 뭘까? 이런 질문들에 대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들이 선명해질 거예요. 사실 유혹은 섹스에서 가장 설레면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일 수 있어요. 일단 시작만 하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데 그 시작의 문을 여는 게 참 어색하고 부담스럽죠. 평범한 일상에서 로맨틱한 분위기로 넘어가는 게 서툴게 느껴지기도 하고 마음 한편에 있는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 때문에 망설이게 되고요. 어떤 분들은 너무 깊게 생각하다가 머릿속만 복잡해지고 결국 아무것도 못하는 분석 마비 상태가 되기도 해요. 또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느라 타이밍을 놓치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모든 어려움들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유혹이란 기본적으로 상대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기술이에요. 동시에 상대가 뭘 원하는지 맞춰주면서 나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만드는 거죠. 핵심은 압박감 없이 다가서는 거예요. 사실 유혹의 대가들은요, 연인뿐만 아니라 친구, 동료, 가족들의 마음까지도 잘 사로잡아요. 유혹이 단순히 에로틱한 것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마음의 상태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내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대방의 가장 깊은 마음을 건드리는 것. 그리고 그 바탕에는 언제나 동의가 있어야 하고 강요는 절대 없어야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유혹을 잘할 수 있을까요? 유혹에 능숙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유혹의 7가지 원칙에 대해 지금부터 하나씩 이야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 기대감을 형성해 주세요. 기대감은 쾌감의 준비 단계가 아니에요. 기대감 그 자체가 하나의 완전한 쾌감입니다. 만약 시작부터 너무 급하게 본론으로 들어간다면 우리 모두 이 중요한 즐거움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대신 말이나 바디랭귀지, 살짝 놀리는 듯한 터치로 시간을 두고 천천히 암시를 해보세요. 그러면 성적인 에너지와 욕망이 서서히 쌓여서 훨씬 더 큰 기쁨으로 돌아올 거예요.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 뇌는 확실한 보상보다 어쩌면이라는 불확실한 기대감에 도파민을 더 많이 분비한다고 해요. 휴가 계획 짤 때가 제일 설레는 것처럼요. 가장 멋진 유혹은 시간을 두고 욕망을 키우고 예측할 수 없는 여러 방법으로 상대를 궁금하게 만드는 것이 갑니다. 두 번째, 호기심을 보여주세요. 상대방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먼저 상대에게 호기심을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해요. 상대방을 궁금하게 만드는 최고의 방법은 나 당신이 정말 궁금해 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들이 뭘 원하는지 물어보고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진지하게 들어주세요. 특히 오래된 연인이라 서로를 다 안다고 생각할 때일수록 더요. 책에서 배운 지식보다 지금 내 앞에 파트너가 주는 피드백이 훨씬 더 소중합니다. 내가 뭘 보여줘야지가 아니라 당신에 대해 배우고 싶다는 마음으로 다가갈 때 상대는 가장 큰 매력을 느낍니다. 세 번째, 적은 것이 더 많다는 걸 기억하세요. 유혹을 위해 거창한 이벤트를 준비할 필요는 없어요. 유혹은 천천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새로운 기술을 써보는 건 좋지만 그걸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강박은 버리세요. 아침에 부드럽게 허벅지를 한번 스치는 것만으로도 30분 동안 준비한 이벤트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여러분에게 맞는 자연스러운 방식을 찾으세요. 네 번째, 현재에 머무르며 마음을 챙겨주세요. 여러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때 가장 매력적이에요. 파트너와 함께 있을 때 다른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온전히 그 순간에 집중해 보세요. 파트너의 표정, 목소리, 내 몸의 감각에 마음을 쏟을 때 쾌감은 몇 배로 증폭됩니다. 여러분이 그 순간에 온전히 함께 있어줄 때 파트너는 자신이 존중받고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거예요. 다섯 번째, 모든 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가끔은 그게 여러분 탓이 아닐 때가 정말 많아요. 만약 상대가 당신의 접근에 반응하지 않더라도 그게 꼭 당신을 거부하는 건 아닐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세요. 어쩌면 정말 피곤하거나 다른 걱정거리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걸 자꾸 나에 대한 거절로 받아들이면 점점 더 다가가기 힘들어질 거예요.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오직 내 행동뿐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여섯 번째, 거절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세요. 우리 모두 거절이 두렵죠. 하지만 거절을 도전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최고의 연인이 됩니다. 사실 거절은 안 돼가 아니라 지금은 아니야 혹은 그 방식은 아니야 라는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힌트일 때가 많아요. 요리할 때 한 키스를 피했다면 그건 요리가 끝난 후에 해줘 라는 뜻일 수 있죠. 이처럼 거절을 배움의 기회로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두려움이 줄고 관계는 더 깊어질 거예요. 일곱 번째, 열린 마음을 유지해 주세요. 여러분이 모든 걸 다 좋아할 필요는 없지만 나와 다르다고 해서 상대의 취향을 무시하거나 판단하지는 마세요. 섹스와 관계에는 정답이 없거든요. 파트너가 나와 다른 것에 흥미를 보인다면 역겨워 라고 차단하기보다 왜 그게 좋은지 더 이야기해 줄 수 있어? 라고 물어봐 주는 열린 마음이 필요해요. 꼭 같이 하지는 않더라도 상대의 욕망을 이해하려는 태도 자체가 여러분을 훨씬 더 매력적인 파트너로 만들어줄 겁니다. 반대로 나도 모르게 상대의 마음을 쉽게 만드는 반유혹적인 습관들도 있어요. 혹시 나에게도 해당되는 건 없는지 우리 함께 한번 점검해 볼까요? 감째, 자기 중심적인 태도예요. 혹시 대화할 때 나도 모르게 내 얘기만 너무 많이 하진 않나요? 상대의 하루가 어땠는지, 요즘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하는 것보다 내 자랑이나 힘든 점을 늘어놓는데 더 익숙하다면 그건 매력을 깎아먹는 지름길이에요. 간제, 엄격한 도덕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거예요. 상대방의 조금 다른 취향이나 생각을 존중하지 않고 그게 뭐야? 라며 함부로 깎아내리는 행동. 이건 정말 비호감이죠. 나랑 다르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잖아요. 간제, 상대방의 아이디어를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파트너가 조금은 엉뚱할지라도 장난스럽게 어떤 제안을 했을 때 애도 아니고 그만해 라며 찬물을 끼얹는 것. 이건 정말 관계의 불씨를 꺼뜨리는 행동이에요. 때로는 유혹에 잘 넘어가는, 즉 유혹당해주는 자세도 정말 중요하답니다. 물론 우리 모두 때로는 이런 실수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너무 자책하지는 마세요. 그저 내가 그랬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큰 발전이니까요. 진솔하고 사려 깊고 때로는 이렇게 불완전한 나 자신을 그대로 사랑해 주세요. 자, 그럼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좋을 몇 가지 질문들을 나눠볼게요. 나의 가장 유혹적인 점은 뭘까? 다른 사람들은 내 어떤 점에 끌린다고 했을까? 나도 모르게 하는 반유혹적인 행동은 뭘까?
혹시 바꾸고 싶은 게 있을까? 나는 거절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편일까? 나는 파트너와 있을 때 온전히 그 순간에 집중하는 편일까? 이런 질문들이 여러분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나은 연인으로 성장하는데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사실 관계에 있어서 마음만큼이나 중요한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도 잠시 짚고 넘어가야 해요. 바로 안전한 섹스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나누는 많은 교감은 피부 접촉을 포함하고 때로는 체액이 교환될 수 있죠. 어떤 종류의 섹스를 하든 항상 안전한 섹스를 실천하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해요. 성병이나 원치 않는 결과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피임 도구나 콘돔, 장갑, 덴탈댐 같은 차단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손톱이 길다면 장갑 끝에 솜을 넣어 찢어지지 않게 하는 작은 팁도 있고요. 장갑을 잘라서 직접 덴탈댐을 만들 수도 있답니다. 물론 소통을 통해 감정적인 안전을 챙기는 것도 필수적이고요. 서로의 건강 상태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함께 검사를 받아보는 것도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배려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관계의 불씨를 꺼뜨릴 수 있는 습관들과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질문들, 그리고 안전한 관계의 중요성까지 짚어봤어요. 하지만 유혹의 세계는 이게 끝이 아니랍니다. 사실 진짜 재미있는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일지도 몰라요. 다음 2부에서는 바로 이 스튜디오로 도착한 우리 청취자분들의 아주 솔직하고 때로는 아찔했던 실제 섹스 경험담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론과 판타지가 현실의 침대 위에서 만났을 때 과연 어떤 불꽃이 튀는지,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그 은밀하고 생생한 이야기들 많이 기대해 주세요.